자, 여러분 반갑고요. 그 여러분 중에 저를 전에 한번 봤던 분 계시죠? 저를 한번 봤다. 이런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전혀 없어요? 어, 왜 저만 나지 읽나? 예, 저는 못 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예. 안 보는 게 사실 못 봤던 게 더 좋죠. 오케이. 자, 우리 여러분 8분 중에 혹시 뭐 조장이라든지 리더 계세요? 네, 제가 조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오케이, 정승일 씨. 잠깐만. 아이디가 두 개가 들어있네? 컴퓨터로 들어와 있습니다. 컴퓨터로. 아, 그럼 아직 한 분이 못 오신 거구나. 오케이. 누가 못 들어오셨나? 오케이, 좋습니다. 뭐, 오신 분들이 더 우선은 중요하니까 위주로 진행해야 되겠네요. 지금 청년 열캠 인터뷰 처음이세요? 아니면은 좀 하셨나요? 월요일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그럼 지금은 몇 번째죠? 아마 대략 네다섯 번 정도 이상 했습니다. 아, 하긴 다들 다르시니까. 네. 오케이. 그동안 재밌으셨나요? 아니면 좀 답답했나요? 괜히 궁금해지네요. 상당히 다 이득이 많았습니다. 아, 이득이 많았어요. 재미는 없었는데, 에너지 되게 넘치셨습니다. 여러 분 강사님. 유익했습니다. 가로치고 재미는 되게 없었지만 유익했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한 네다섯 번의 멘토를 거치셨으면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해답 같은 거 많이 얻으셨을 것 같네요. 그 면에 있어서 제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일곱 분이신데 서로 서로 잘 아세요? 서로 아세요? 아니면 잘 안다, 서로 대충 안다 하면 1번, 아니면 솔직히 잘 모른다 그럼 2번 쳐주시겠어요? 서로 핵심 가치는 주고받은 사이입니다. 신같이. 아, 이게 어려운 어려운 말이다. 그러면 그거 말고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어떠신가요? 서로 개인적으로 친분 같은 거 조금 있으신가요? 친분은 없어요? 어때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 있나요? 저희가 개강할 때 만나보고 다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맞아. 옛날에 비해서 이게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무조건 모여가지고, 한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떠들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미팅도 똑같았어요. 테이블에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고, 8분 앉아있고, 멘토들이 한 명씩 가는 거야. 가가지고, 한 1, 20분 동안, 그, 하긴 시간이 짧아가지고 좀 안 좋긴 했는데, 나름대로 뭐 죽어라 멘토링 미팅을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었는데, 온라인으로 되니까 그렇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나쁜 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난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누구지? 이런다는 거.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거. 그게 좀 나쁜 점이고, 좋은 점은 시간 제약을 좀 덜 받고 어찌 보면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그럼 뭐 아까 무슨 핵심 가치를 공유하셨다는데 그 외에 다른 또 구체적으로 좀 아세요? 아니면 음, 그러면요 그 서로 간에 저도 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으니까 한 각자 한 10초 정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 우리 박정도 씨부터 이렇게 어때요? 10초 정도 소개. 괜찮나요? 저도 메모 좀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네, 시작하시죠. 예, 저는 화성 사는 23살 박정도입니다.
네, 이번 열정 캠프 처음 참여했고요. 음,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사람이랑 관계하는 그런 종류의 직업이랑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실이랑 경청, 따뜻함이 제 핵심 가치고요. 네. 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있어서 지원했고 인터뷰 신청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리액션이 중요하니까, 박수 같은 거 살짝 쳐주시면 좋죠. 자, 이제, 신종현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서울 사는 신종현이라고 하고요. 네. 이 901 플래너 작성법이 궁금해서 정찬우 멘토님 인터뷰에 오게 아, 되었습니다. 그러셨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구글 플래너? 저 여기 이걸 받아가지고, 아, 가지고 계시구나. 예, 오케이. 이거, 좋습니다. 대박이죠. 그러면 그,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한 가지. 궁금한 거 한 가지. 그 플래너 쓰는 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 궁금하다. 어떻게 쓰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아, 사실 좋은 거는, 어, 한번 배우시는 거긴 해요. 배우시는 거. 네. 어, 그,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시간 특강으로 좀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있고, 뭐 3시간 하는 것도 있고, 8시간짜리도 있고, 심지어 강사 과정도 있어요. 20시간. 근데 여러분이, 어, 여러분의 자기 개발에 정말 진심이다 라고 하시면은 하루짜리 과정을, 어, 시간 투자를 한번 하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음, 이 내용이 여러분 혹시 프랭클린 플래너라든지 3P 바인더라든지 윈키아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901 플래너는 한 그런 것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뭐가 많아요. 2배 정도. 얼마 전에 그 프랭클린 플래너에서 그 담당 팀장이셨던 분이랑 미팅을 했었어요. 지금은 901 플래너 매니아가 돼버리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프랭클린 플래너보다 100% 정도 한 수 위다고. 그분이 6년을 프랭클린 플래너를 컨설팅 하시고 교육하신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이게 좀 많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청년이시니까 이렇게 뭐 아직 돈벌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8시간 과정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지금은 꽤 비싸요. 그게 하루 종일 하는 수업이고 컨설팅도 제가 무료로 하는 것도 드리는 것도 있고 플래너도 한 세트 공짜로 주고 막 이런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44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들으시겠다고 하면은 한 80%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항상 정까지. 이거는 완전 특별히 오늘 처음 얘기한 거긴 한데 한 8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있으시면 무료로 드리고 싶긴 한데 무료로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무료로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은 내용을 보시면 아마 감동하실 거예요. 3월 1일 날 있어요. 3월 1일 날.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그 커리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금은 코칭을 받고 컨설팅을 받는 입장이신데 여러분이 커리어를 쌓으실 때는 분명히 여러분이 주도해서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식으로 일을 하셔야 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실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럴 때. 네. 뭐,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자, 정승길 씨? 안녕하세요. 저는 정승길 씨.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29살 정승일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멘토님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한 이유는 영상을 보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어떤 음, 책을 읽으라는 얘기는 따로 말씀해 주신 게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 그 멘티들한테 적당한 책 같은 거 몇 권만 추천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음. 인터뷰 신청했어요.
어떤 그 멘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컨설팅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저보다도 컨설팅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강의 뭐 해서 돈도 좀 버시고, 이런 분인데, 한 가지 답을 절대 안 한대요. 이 사람이.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자기는 답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사람에 따라서 좋은 책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세상에 정말 엉터리로 쓴 책만 아니라면은 책 한 권은 저자의 인생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혼을 빼서 써요. 사실은 책 한 권 한 권이. 그런데 뭐는 읽어야 되고 뭐는 안 읽어야 되고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인이 아는 것만 보인다 그래요. 아는 것.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시기에 따라서 인생의 이 수준에 따라 가지고 매번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정승일 씨가 저 지금 1인 기업으로 뭐 시스템 좀 구축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도움되는 거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상의 모든 막 수억 권의 책을 다 봤을 리는 없잖아요. 한 몇천 권, 많아봤자 몇천 권, 몇천 권도 꼼꼼히 읽은 건 인생이 불가능한 얘기고요. 몇백 권 봤겠죠. 많이 읽어도. 그 중에서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 영상을 보셨다고 하니까, 영상을 보셨다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필사하지 말라고. 이런 영상도 하나 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세상에 여러분이 그 교과서 빼고 세상에 정말 유익하다고 하는 책은 이미 수천 권, 수만 권이에요. 그렇죠? 인생에 꼭 읽어야 하는 고전 해도 천 권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위인만 해도 천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책 한 권씩만 썼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 책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으면 더 피가 되고 살이 되긴 하겠죠. 자, 세상에 엄청 좋은 책은 수천 권, 수만 권이 이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못 읽어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책을 끄집어냈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움되는 부분만 어떻게든 빨리 캐치해서 그 부분을 읽어라. 라고 제가 가이드를 해요. 제가 지금 방금 어디 갔다 왔냐면요. 서점 갔다 왔어요. 서점. 서점 갔다 왔는데 3시간을 사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책은 몇 권 읽었게요? 맞춰보세요. 지금 몇 권 읽었게요? 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모든 페이지를 다 넘겼어요. 참고로. 몇 권 읽었을까요? 열, 10권 예상합니다. 네. 저를 과대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막 찍어봐요. 이런 거 정답이 없는 거니까. 6권? 야, 점점 더 가까워졌다. 조금, 나 7권 읽었어요, 7권. 7권 읽었는데, 보세요. 제가 메모한 거. 사실은 제가 원래 플래너 가지고 메모를 하는데, 플래너 가지고 서점에서 펼쳐놓고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꼭 도둑질하는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조금만 수첩 가지고 가가지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페이지 정도로 제가 여기에다가 필요한 것만 딱 메모해 왔어요. 자, 저는 보통은 그 정도 하면은 한두 권 정도 사와요, 꼭. 오늘은 차를 안 갖고 가가지고, 무거워가지고 그냥 갔다가 메모만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정승일 씨 질문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떤 책이든지요, 5% 정도는 우리 정승일 씨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교과서가 아니라면요. 최대한 빨리 핵심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딱 섭취하고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매물을 명확하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을 하십시오. 약간 답이 됐나요? 네. 네. 다른 분들도 어때? 이해가 좀 되세요? 아니면, 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래도 괜찮아. 괜히 뭐, 멘토라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그냥 한 발짝 앞에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박정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독서를. 아주 효율적인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해요. 우리 신종현 씨는. 그 3시간 동안 어떻게 그 속독을 하셔서 7권을 어떻게 읽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속독 못해요. 저는 책을 굉장히 늦게 읽는 사람이고요. 속독은 배워본 적도 없고, 다만, 뭐가 있냐면은, 오늘, 자, 이거 사실 제가 독서법 강의를 가끔 해요. 그 인덱싱 독서법이라고. 책은 아직 출간은 안 했는데, 뭐 3분의 2는 써놨습니다. 자,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독서법 강의가 돼버리는데요.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독서 천재들 있죠, 막. 이따만한 거를 읽더니만 10분 만에 어디 얘기해 보세요 하면 뭐 벌컥벌컥 얘기를 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거 뭐 귀신인가?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뭐 이런 거에 결과론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들 인터뷰해 보면 뭐라 그래요? 반은 저는 책이 눈에 안 들어오는 뭐라고? 뭐 산만한 무슨 ADHD였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 중에. 자, 신정현 씨의 질문. 읽어본을 어떻게 읽었습니까가요? 목적을 가지고 읽은 거예요, 목적을. 책을 선정할 때도 제 목적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요. 딱 놓고서 맨 먼저 제목을 보면서 그리고 목차를 슬쩍 보면서 여기에서 뭘 빨리 캐치해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빠르게 넘기면서 모든 거 다 읽은 게 아니라 앞, 중간, 소타이틀, 아랫부분 샥 보면서 내 필요한 게 있나를 얼렁얼렁 캐치해가지고 있으면은 살짝 메모하고 없으면은 넘어가고 모든 페이지 다 넘기면서 그 짓을 하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는 내가 죽어도 못 외울 것 같은 거 있죠. 중요하긴 한데 죽어도 못 외울 것 같아. 그런 건 어떻게 쓸까요? 몰래 사진을 찍었지. 몰래 사진을 찍어놨죠. 예. 사진 많이 많이 찍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안 볼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책에 읽을 때는 엄청나다 막 그래놓고 덮으면은 기억납니까? 안 나요. 그 중에 한두 개만 건져도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거 뭐 도대체 멘토 인터뷰 미팅이냐 아니면 무슨 특강이냐 이런 오해가 좀 있을 수 있겠네. 자, 좋습니다. 자, 이은성 씨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는 21살 이은성이라고 하고요. 어? 그리고 저는, 강의가 너무 조금 짧아서 뭔가 이렇다 할 그런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이 독서를 많이 해라 이런 거가 있고, 멘토님의 성공 루틴이 제 강의를 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뭘 보셨다고요? 여기 전문 멘토 특강이라고 짧게 올라온 게 있는데,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뭘 보셨는지 몰라가지고 도대체 뭐지? 이러고 있어요. 혹시 유튜브 찾아봤나? 그러고 있는. 그렇구나. 유튜브도 있긴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음. 멘토님의 강점이 일단 실행하고 두려움은 접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편견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라고 다 얘기했었나 기억 안 납니다. 어, 그게 오케이, 어쨌든 좋아요. 음, 담고 싶은 부분이라서 인터뷰를 네. 해보고 싶었어요. 잘하셨어요. 예. 제가 지나고 나서 느낀 거였어요. 어, 젊을 때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나이대가 걱정이 제일 많을 나이예요. 걱정. 인생 걱정하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금수저도 아니고, 뭔가 배워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뭘 배워야 될지 아마득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대 다니는 뭐, 가방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야, 깝깝하다. 이럴 때거든요. 가장 깝깝할 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로 돌아갔다면 뭘 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뭘 또, 사람 만나는 것부터 전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어디 뭐, 유명한 사람 상관없고요. 어디 돈 좀 어디 회사 대표도 상관없고, 뭐 전화번호 혹시 알아내면은, 아니면 문자로 뿔썩 전화할 수 있는 거야. 저 야망도 있고 의욕은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헤매는 신종년이라는 청년입니다. 제가 홈페이지, 웹사이트도 보고 여러 가지 좀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언이라도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이렇게 용기 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음, 또라이만 아니면 만나줍니다. 결론, 또라이만 아니면 만나준다. 한 반 이상은 만나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그거를 저지른 친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친구도 고등학교만 졸업해가지고, 뭐 할까 이거 돈 벌 거 알아본 친구예요. 부동산. 기획부동산에 시다바리로 들어가서 좀 배우면은 나도 승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장사하는 데 가가지고 장사 배울까. 어디 또 인터넷 언론 같은 거만 있으니까 인터넷 신문사에 가서 내가 기자 해볼까? 깐족하던 애인데 얘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유명한 CEO들한테 만나기 시작한 거야, 막. 저 이런 청년입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만나고 나서 그게 소위 겸손하게 하고 경청하고 받아줬고 막 녹음하고 이랬는데 그 수십 명 만난 사람 중에 몇 명 대표는 용돈까지 챙겨주더라는 거야. 너 요즘 힘들겠다 해가면서. 힘들지. 밥 사 먹어라. 공부하는데 좀 보태 써라고 용돈을 막 100만 원 준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표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도 씨. 그렇죠. 청년 충분히 한 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 한 명한테 도와주고 나중에 박정도 씨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누구한테 인터뷰를 한 거야, 언론이라. 근데 내가 젊을 때, 엄청나게 헤맬 때, 진짜 무대뽀로 저 대표님을 만나 뵀는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제가 사업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 얘기를 그 대표가 들으면 어떨까? 느낌이. 엄청 보람 있겠지. 응? 그쵸? 대신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기본 전제로 깔고 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여러분은 노력할 각오는 돼 있지만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용기가 안 나는 이유는 사실 뭐가 부족해서냐? 경험이 부족하고 연습이 부족해서예요, 보통은. 경험과 연습과 저 같은 사람을 만나본 게 부족한 거야.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 야, 여러분이 진짜, 수철하면은 내가 이렇게 잠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너럴한 지금 조언을 좀 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찾아올 수도 있다. 내가 거부하겠냐. 나도 회사 생활도 많이 해보고, 1인 기업 생활도 지금 8년, 9년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줄 게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찾아다니세요. 여러분한테 야, 이씨, 돈은 갖고 와야지 하면서 다구 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야, 이씨, 나 만났는데 너, 야, 야, 돈도 안 내고 내가 너 노하우 알려줄 거 아니야, 이놈아? 이럴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수준이 되면 그다음부터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겠죠? 예. 야, 배우려면 돈 내고 배워야지.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게 불편하거든. 음.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쫄지 말고 용기를 내고 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렇게 네네. 좋습니다. 자, 이거 뭐 자기소개하면서 막 벌써 뭐 코칭을 하고 앉았네. 죄송해요. 아, 자, 동욱 씨가 성이 공동욱 씨네. 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21살 공동욱이고요. 네. 저는 너무 같은 환경에 갇혀 있고 만나는 사람들도 좀 한정적이고 똑같다 보니까 여기 있는 멘토분들 같이 이런 분들 만나 뵙고 좀 자극 얻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몇 명째 만나는 거예요? 저를? 저는 오늘 해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자, 본인 스스로 좀 갇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갇혀 있을 확률이 좀 많지. 네, 그렇죠? 음. 이렇게 멘토를 만나는 기회, 김휴환 교수께서 그렇게 주신 기회가 굉장히 귀한 기회예요. 귀한 기회. 굉장히 힘들고 귀한 기회. 물론 여러분이 멘토 지금은 리스트가 한 10분 있겠지만 모두 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터뷰를 10명을 했는데 그중에 2명, 1명한테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 인사이트를 얻었다 그러면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죠. 음. 괜히 10명 했는데 누군 도움되고 누군 도움 안 돼요. 내가 이거 어떻게 골라가지고 인터뷰를 합니까? 이런 말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음. 10명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1명 건지는 거는 하늘이 해주신 기회에 가까울 정도.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말씀하신 갇혀있는 환경에서 뛰쳐나가세요. 수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 들으시고 저지르고 실행 좀 하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제 황중석 씨. 네, 저는 김포 사는 25살 황중석이고요. 네, 저도 뭐 좀 일상이 반복이 되고 좀 관심 가는 일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조언을 얻고 싶어서 인터뷰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뭘 제일 잘하십니까? 음,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좀 철저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다. 네, 그럼 끈기가 좀 있다는 얘기인가요? 특정 분야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냥 제가 저라면 이렇게 바랄 것 같아요. 특정 분야에서는이라고 말을 쏙 빼고 뭐든지 한번 하면은 3개월은 끝장을 봅니다라는 답변을 들으면은 내가 이렇게 느낄 것 같아. 이 친구는 뭘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청년 중에 그 헤매시는 분도 많고, 물론 중년, 장년에도 헤매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게 뭔지 알아요? 찐득하게 하나를 3개월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 음, 그게 좀 있었어요. 3개월이란 어떤 수준이냐면요. 901 플래너도 3개월 플래너긴 하잖아요. 네, 뭔가 하나를 한번 깊게 파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깊게 파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어떤 자격증 같은 거 생각 많이 하셨겠죠? 여기 계신 분들. 자격증을 하나 따는데 정말 지독한 자격증이 아니라면은 3개월 공부면 충분한가요? 안 한가요? 하죠? 3개월 공부해가지고 못 딸 자격증은 그거는 뭐 고시야. 그건 고시야.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종석 씨. 오케이,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양혜린 씨. 안녕하세요. 네, 저는 21살 제주도에 사는 양혜린입니다. 네, 어, 저는 일단 많은 체험을 하고자 많은 인터뷰들을 신청했는데, 오늘 저도 두 번째 멘토님을 보고 계셔가지고, 어, 오늘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얻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제주도라서 목소리가 좀 멀리 들리는구나. 인공지능인가? 농담이에요? 웃어야 돼, 좀. 자, 우리 옛날에 우리 때는 되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영화 보셨나요? 친구. 애들이 막 친구들끼리 막 칼로 막 배를 쑤시고 난리지. 잔인하게. 그런데 그 시절이 언제였냐면요. 대략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사회 분위기야. 그 사회 분위기. 그래서 뽀다구가 생명이야 막. 그래서 우리 때는 어땠냐면은 길 가다가 비실비실 웃으면은 뭐가 돼요? 쪼다라 그랬어. 쪼다. 저 새끼 저거 쪼다 같은 새끼 저거 한심하다. 바보같이 보이고 이랬어. 그래서 뭐가 쿨한 거였냐면요. 인상을 빡 써야 돼. 이러고 다니야 돼. 눈을 치켜 뜨고 폼 잡고 다니는 게 쿨한 거였어. 그리고 힘이 세고 이게 좋아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는 거. 그런 걸 지향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막 4, 50대 보면은 표정들이 아주 더러워. 어디 가면 막 꼬라보고 다니고 엘리베이터 봐도 때려 그러지 않아? 기분 되게 더럽지. 그런 거 보면은. 그런데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꼬라보고 있으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안 가지. 이씨, 꼬라보고 있네. 게다가 뭐 반찬도 더 달라니까 막 째려보고 막 던지고 이래. 그냥 기분 더럽지. 절대 안 가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말이지. 젊은 시절에 바보처럼 비실비실 웃었던 그런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돈을 잘 벌더라 이런 거야. 응? 어, 웃는 맛에 웃는 맛에 침 못 뱉고 어? 누가 여러분한테 응?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쁜 소리 하기 되게 어렵거든. 여러분 앞으로 어디 가든지 말이에요. 어, 원초적으로 좀 얼굴이 무섭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급적이면은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해버려. 이렇게 이러고 있어. 이러고 다녀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면은 희한하게 여러분을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 게다가 희한하게 뭐가 생기냐?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면서 칭찬하는 인간들이 주변에 막 생기기 시작해. 알지도 못하면 칭찬을 해. 뭐로 칭찬하는지 알아요? 황종석 씨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황종석이 이렇게 인상 좋고 착해 이래. 내가 한 거 한 가지밖에 없어. 입꼬리 올린 거밖에 없어 이렇게. 근데 인상 좋고 착하대.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어떤 사람은 진짜 착한데 맨날 죽상하고 다니 이러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제 성격 이상해. 가까이 하기가 무서워. 이렇게 돼버려. 진짜 만나면 진짜 친절하고 진짜 진짜 따뜻하고 그런데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처세술 하나 배우는 거야 지금. 사람은 뭘로 평가한다? 사람은 사람을 뭘로 평가한다? 겉껍데기로 얼굴로 평가한다. 평가합니다. 그렇지. 겉껍데기로 평가한다. 오케이? 양혜린 씨 아주 표정이 좋아요. 어, 웃는 스마일 표정 아주 좋아.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진호준 씨 많이 기다렸네. 저는 분당에 사는 19살 진호준이고요. 네. 시간, 시간 관리 같은 거에 좀 조언을 받고 싶어서
음, 신청하게 됐습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죠? 음, 너무, 너무 좀 답답해요. 약간 느려지고, 음, 네, 고3인데, 고3인데 네. 답답하다고? 뭐가 그렇게 답답할까? 일단, 공부가 안 돼서 답답한 것 같아요. 공부가 안 돼서. 지금 어디 진학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아, 지금 수능 볼 겁니까? 아니면은 뭐 직업을 얻을 겁니까? 수능 볼 거예요. 수능 볼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요, 우리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친구들 있어요? 아니요, 음, 주변에 같이 공부할 사람들 없나요? 네. 왜 내야, 왜? 만들면 되잖아. 응? 만들어 볼 수 없어요? 같이 공부할 사람들? 근데 만들고 나면은 음, 뭔가 많이 달라지나요? 답답함이 없어지겠지. 음, 네. 본인이 답답한 게 왜 답답하지? 답답한 이유는 뭘까요? 아직 잘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치? 답답한 이유는 음, 몇 가지 있어. 지금 본인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답답한 거야. 음, 근데 불확실한 거든 불확실한 건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 몰라서 또 답답한 거야. 음.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요? 음, 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하루에, 그치. 그러니까 그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 거는 머릿속에 뱅뱅 돌고 있는데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 액션을 잘 안 하고 있거든. 그런데 누가 옆에서 엄청나게 좋은 가이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응? 엄마가 또 진로 전문가도 아니고 학습 전문가도 아니니까 조언을 해줄 입장은 아니거든. 혼자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답답한 거야. 보통은 그래요.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알겠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본인과 똑같은 나이에 고3인데 지금 서울에 좀 괜찮은 학교에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겠죠. 몇만 명 되겠지. 그 걔들을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할까? 음, 8시간 할 것 같아요. 음, 8시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예를 들면은요. 저는 눈 뜨고 있을 땐 그냥 공부했어. 눈 뜨고 있을 때는.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몇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열, 16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지, 16시간. 음, 16시간. 자,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16시간 해요. 16시간 하루에. 그거를 다른 시간으로,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세븐일레븐이라 그래. 아침 7시에서 세븐, 밤 11시, 11까지는 무조건 책을 보든 암기를 하든 공부를 하든 무조건 한다. 이런 기준으로 해요. 욕심이 있는 학생들은 그러게 하고 있어, 지금도.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혼자 살 수도 있지만 주변에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거지.
심지어 엄마가 도시락도 싸주신다면은 본인이 밥 사 먹으러 나가는데 시간 낭비 안 해도 될 테니까 좋을 것이고, 엄마가 빨래도 해주신다. 그러면 본인이 빨래하느라고 시간 낭비 안 해서 좋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 아씨, 내가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세븐일레븐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냐?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돼.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런 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행이 사실 안 따르잖아. 알긴 알겠는데 책상에 앉아있다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가 또 땅땅 막히잖아. 응? 그런 거 방향을 좀 잡으려면은 본인과 비슷한 상황인데 의지가 강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같이 하면은 서로 간에 용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진호준 씨 혼자 있다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사실은.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이놈의 맹자란 녀석이 어디 대장간 동네 갔더니 맨날 대장간 놀이하고 앉았고, 어디서 장사꾼 동네 갔더니 맨날 장사하는 거 애가 뭐 흉내내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공부하는 동네로 갔지. 어디로 가냐? 고시촌으로 들어간 거야, 고시촌으로. 애가 본 게 또 뭐 다 공부하고 있는 줄 애도 또 공부한 거지, 또, 지도.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진호준 씨는 공부에 목숨 건 사람들이 있는 대로 본인이 기어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공부하는 게 당연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음, 네. 음. 쉬는 이유는 단 하나야. 가끔 쉬고도 싶잖아. 사람이니까, 로봇 아니니까. 쉬는 이유는 뭐야? 공부할 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충전용으로만 쉬어. 쉬는 건 충전용이야, 그냥. 내가 편해서 쉬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그 연말까지만 수능 준비 그 레벨로 하면은 성공할까 안 할까? 일단 지금보다는 확실히. 지금보단이 아니라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원하는 학교 갈 수 있어. 그 수준으로 하면은 그걸 아셔야 돼요. 미슈입니까? 진호준 씨? 네. 미슈입니다 그래야 돼. 아멘 해야 돼. 물론 저는 야매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자, 아이고 이거 자기소개하다 세월 다 갔네 이런. 어디 괜찮았나요? 뭐 자기소개 되게 재밌지. 자기소개 괜찮았으면 1번. 어우 재미 더럽게 없어요. 그럼 2번 치세요. 여러분 좀 도움 되시라고 제가 예, 감사해요. 집중도를 쥐어 짜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하고 미팅하는 순간에 다른 생각을 단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짜내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 자, 이제 좋아요. 하여튼 제가 누군지 또 궁금하시다고 사람들이 그러길래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개문 하다 소리 다 가겠네. 자, 끝에 그 질문할 시간 한 분씩 또 드릴 거예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 오케이.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보이나요? 뭐 정찰 네. 보이죠? 네. 제가 제 소개 드릴 때 가끔 자주 쓰는 파일이에요. 저는 정찬우고요. 석세스 컴퍼니라는 그 컨설팅, 뭐 교육, 플래너 판매 뭐 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이에요. 자동제 로보틱스 전문으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박사할 때는 제품 디자인, 제품 개발 이쪽 전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캐드, 캠 이런 것도 했던 얘기지. 그래서 대학교에서 학생들 좀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 전문가예요. 미국 전문가. 10년 이상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책의 저자인데, 이 회사 다닐 때 제가 30대 중반에는 취직했어. 30대 중반에.
취직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 있지. 왜냐면 그 군대 갔다 오고 박사학위 따고 중간에 막 놀고 그러니까 아이씨 취직하니까 35이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학벌은 좀 있으니까 들어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가는 데마다 잘못하다간 뭐가 돼요? 개망신 당하는 거지. 제가 또 여기서도 좀 센 부서에 들어갔어. 그 당시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그때 상무셨나 그래요. 임원이었어, 그냥 회사. 거기서 전략적으로 만든 부서가 있는데 그걸로 제가 쏙 들어간 거야. 와, 잠이 안 오네. 아까 우리 진호준 씨한테 세븐일레븐 아침 7시에서 밤 11시까지 무조건 공부하라 그랬잖아. 여기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세븐일레븐보다 더 심했어, 나는. 어쨌냐면은 집에 밤 11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거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물론 술 마실 일도 있었지, 회사니까. 어쨌든 밤 11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8,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없어. 게다가 일요일 날 또 출근해. 이런 미친 생활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 미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삼성에서 인정을 받았지. 처음엔 진짜 쥐뿔도 모르는 신입사원이잖아. 그러다가 쭉 실력이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2년 후에 어, 혁신 전문가로 인정을 딱 받았어. 그 순간 삼성전자 미국 판매법인의 주지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2년 만에. 그래서 가서 일 열심히 또 잘했지. 그런 경력이 있어요. 좀 미친 경력이에요, 미친 경력. 삼성에서 있을 수 없는. 자, 그랬고, 회사에서는 2013년 말이니까 2014년에 나왔다고 하면 그냥 돼요. 그때 나와가지고 엄청 헤맸어요. 이게 또 문제인 게, 회사에서 일을 엄청 잘했잖아, 내가. 그래서 1인격으로 나오면은, 아유, 그냥, 나도 그냥 아무거나 해도 다 잘할 줄 알았어. 그렇게 건방지게 나왔다가 엄청 피를 봤지. 개고생을 했어, 그냥. 돈 막 엄청 까먹고, 하는 것보다 망하고, 난리치다가 후반에 책을 썼어요. 2014년 후반에. 그러다가 책이 떡 출간됐는데, 이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도 살리고, 컨설팅 이런 걸 많이 또 했죠. 그러다가 2016년도에 구글 플래너를 드디어 개발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왜 개발했냐면요. 우리 신정현 씨가 궁금해했는데, 하려고 개발한 건 아니었고, 나 혼자 쓰려고 홈에서 예쁘게 그려가지고 혼자 막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에이 그럼 시판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더 투자해가지고 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내 일이 너무 안 되는 거야. 30분의 책을 처음에 썼을 때는 대박 쳤거든요. 컨설팅도 막 들어오고 교육도 들어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약발이란 게 있겠죠. 약발. 책이 처음엔 다 나왔으니까 막 약발이 막 죽었는데 1년 지나니까 꾸르르륵 해가지고 강의도 안 들어오고 컨설팅도 안 들어오고 큰일 났다.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마케팅도 할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야, 씨,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 개발 좀 잘해볼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프랭클린 플래너도 막 다시 이렇게 뒤져보고 3P 바인더도 뒤져보고 윈키야 뭐 다른 거 플랭커스 뭐 다 뒤져봤어요. 나 좀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3P 바인더 처음에 딱 꽂혔지. 그래서 꽂혀가지고 좀 썼어요. 몇 주 열심히 썼는데 쓰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또 발견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원하는 플래너를 만들어 버렸지 그냥. 우리 여러분 다 잉크젯 프린트 하나씩은 가지고 있죠. 그걸로 막 이렇게 템플릿 만들어 가지고 컬러 프린트를 했어 양면으로. 그다음에 빵꾸 뚫어 가지고 바인드에다 껴 가지고 제가 썼었어요. 그렇게 썼어. 내 입맛에 맞는 거. 그런데 그놈이 소문이 나 가지고 이 사람 저런 만들어 달래네. 그래서 몇십 건 만들다가 맨날 밤새는 거예요. 또 수작업을 그냥 잉크젯으로 프린트해가지고 빵꾸 뚫고 해서 주니까 와 하나 만드는데 뭐 서너 시간 걸리네. 그래서 아, 죽어도 못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출시했어요. 출시했는데 대박이 좀 났죠 이것도. 어쨌든 회생은 그래. 저 혼자 쓰려고 만들었는데 주변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출시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만한 게 또 없네. 그래서 뭐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공조책도 있고요. 우리 플래너 강사님들도 좀 계시거든요. 아, 여러분한테 그 플래너를 배우면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로 다른 사람 가르치기 되게 좋아. 여러분이 지금은 그 20대 뭐 초반 배우는 그런 학생 입장인데요. 조금만 지나면은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 과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그때 이 플래너 쓰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강사들도 한 50명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법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책 쓰기 학교도 하고 있어요. 아침 책 쓰기 학교. 그리고 영어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하고 있고. 여기는 안 써놨는데요. 진로 지도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그 배명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한 적도 있어요. 1년에. 매달 한 번씩 가가지고 진로 지도 했었고, 저기 경기도에 모 학교에 가서도 진로 지도 그 몇 초씩 하고 그렇습니다. 사이드로. 학생들 만나면 재밌습니다. 아셨죠? 이게 저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이건 이거고, 여러분이 오늘 질문을 좀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와, 5시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그 돌아가면서 하나씩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짧게 짧게 답변을 좀 드릴게요. 예, 누구 먼저 하실래요? 박정도? 박정도 씨?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컨설팅 회사 하시는 일도 그렇고 책 내신 것도 그렇고 그 네. 바인더 쓰는 거, 독서하는 거, 그리고 기록하는 거의 중요성을 엄청 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 기록하는 거 제 하루 느낀 거나 아니면은 하루 일과나 그런 것들 어, 자세한 그런 것들 좀 알 수 있을까요? 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걸 해내려면은 이제 하루 음. 30분 동안 책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아, 간단하게 네, 알려줄 음. 수 있는지 물어보고 오케이. 싶습니다. 지금 좋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회사 생활은 거의 안 해봤을 거예요. 네. 제가 30분, 신종현 씨? 해봤어요, 조금? 오케이. 제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덜커덕 들어가가지고, 와, 생판도 모르는데 직급은 과장인 거야. 또 박사라고 또 이렇게 좀 많이 인정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저랑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호봉이 보통 10년에서 15년 사이인 거야. 나는 신입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갭을 느꼈겠어요? 안 느꼈겠어요? 신종인 씨.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예,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짧은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따라잡는 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때 밥 먹고 어떻게 하면 업무를 잘할까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요. 회의가 회사 업무의 반 이상이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지. 회의가 반 이상이다. 자, 그런데 회의 중에 또 뭐가 반 이상이냐면요. 투두리스트가 반 이상이에요. 투두리스트.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아까 그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박정도 씨가 물어보셨는데요. 플래너의 기반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일 맨날 쓰는 그 포인트는 사실은 투두리스트예요. 투두리스트. 여러분이 플래너를 안 쓰더라도 수첩에다가 또는 아무 메모용지에다가도 오늘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쓰실 거잖아요. 메모를 안 해놨다면은 반 이상은 놓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을 조금이라도 하려면 써야 돼. 근데 그 장소가 플래너예요, 플래너. 그거 외에도 다양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짧은 핵심, 맨날 써야 되는 뭘 써야 되냐? 어, 할 일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저녁에 했나 안 했나? 리뷰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아무 종이 쪼가리에다만 쓰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일정한 장소, 그 날짜에다가 써놓은 게 차곡차곡 모여 있을 테니까 플랜에다가 쓰면은 도움이 아니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신정현 씨는 이미 쓰고 있는데 투두 리스트를 썼다가 여러분이 그 실제 다 실행을 했어. 그러면 줄을 쫙 그어버리세요. 화끈하게. 눈에 빡빡 띄게. 그럼 재밌어요. 오케이? 답이 좀 되셨나요, 박정도 씨?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누가 하시면 될까? 신종현 씨? 저 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그, 제가 그 삶과 일과 삶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멘토님도 과장으로 들어가셨지만은 일을 할 줄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막막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네? 11시까지 일 공부를 하셨다고 음, 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퇴근하고 나서는 이제 직장 상사가 네 이거 가서 음, 이걸 좀 더 해와라. 좀 과제 음, 같은 걸 좀 내주었죠. 회사 업무를. 음,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다음 날에도 그걸 하고 있고 음, 퇴근하고도 그걸 하고 있으니 음, 이제 뭐 다른 뭐 책에서 봤을 때는 뭐 책이나 유튜브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음, 퇴근하고 나서는 회사 생각을 하지 말고 본인만의 음, 라이프를 즐겨라. 이제 자기 음, 개발을 해라. 이제 음, 그렇게들 말들을 하시는데 음, 어, 회사 일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음, 궁금했었습니다. 라이프에 대해서요. 음. 밸런스적인 부분에.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에서는 약간 민감한 부분이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사회에 살고 있어, 사회. 사회. 네. 사회는 말이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분명히. 근데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일이 같이 존재해요.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게 있지. 남이 정해진 거에 내가 따라야만 하는 게 있죠. 신종현 씨가 겪은 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 회사에서 업무 죽어라 했는데, 8시간 죽어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집에서 이거 좀 더 하라고 업무를 이따만큼 또 주는 거야. 너 아직, 너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말이야. 이거 집에 가서 3시간 더 공부도 하고 정리도 할 거 더 해오고 내일 계속해서 일해. 이렇게 줘버린 거야. 자, 그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뭐냐? 만약에 그 해야 되는 업무가 신중현 씨의 실력의 향상이 되고 실력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보탬이 되고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 과장님은. 그런데 만약에 진짜 평생 도움이 안 되는 그냥 허드렛 일에 가까워. 몸만 충다는 일이야. 그러면 약간 생각이 달라져야죠. 그리고 요즘 MZ 세대, 여러분 같은 MZ나 좀 그 X세대들은 그런 거에 대한 반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보통 통상적으로 대기업 수준이 넘어가면은 요즘에는 집에서 할 업무를 안 주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까지만 일을 주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 어떤 회사는 심지어 업무 이후에는 전화 금지 이런 것도 있어요. 카톡 금지, 전화 금지. 안 받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회사는 관뒀나요? 예, 간뒀습니다. 네. 이 또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라고? 중이 있잖아. 중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은 절이야. 본인은 중인 거지. 오케이? 근데 절이 좋으면 붙어 있는 거고 싫으면 떠나는 거야. 더 적합한 걸로 가면 그만이에요. 아시겠죠? 뭐가 네. 본인의 인생에 도움이 될지는 그거는 마지막 결과물만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 과장님이 우리 신종현 씨한테 도움이 평생 은인일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 절을 떠나게 해서 더 좋은 절로 가게 했으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때는 욕했을 수도 있지만 은인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질문인가요? 아,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네, 해보세요. 밸런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워크라이프 궁- 밸런스,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말이죠. 본인의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잖아. 사회에서 그냥 떠드는 얘기잖아, 일반인들이. 네. 사회에는 80%의 일반인과 10%의 독수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 아주 센 사람들이 5% 이하가 있어, 또. 80%는 일반인이야. 이 사람들이 큰 축을 이루고 있죠. 근데 80%에 맞춘 이야기야.
워크라이프 밸런스. 아시겠어요? 네. 이게 본인이 좋아서 가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 얘기가 아니라면은 본인은 꿈을 따라가야지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본인의 꿈인가요? 아니요. 아닌 거야. 예.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원래가? 쉬는 게 본능이야. 쉬는 게. 일 안 하는 게 본능이라고 원래 인간의 본능은 그렇지 않아? 응? 여러분이 음, 그 금수저면 솔직히 10개 뭐겠어? 까놓고 얘기합시다. 응? 100억을 또 이렇게 딱 쌓아놓고 있어. 야, 나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월에 2천만 원 나오는 것만 그냥 세면 돼, 그냥. 그러면 10개면 왜 듣냐고. 안 그래요? 그냥 해외여행 가지 생각해야지. 응?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그런 거예요? 오케이? 네. 네. 질문이 또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 오케이. 남의 얘기,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남의 얘기 듣지 말고 본인의 꿈을 쫓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누가 하실까요? 저요. 자, 네. 어, 저 막 누구랑 일했을 때 혹은 어떤 케이스일 때 좀 일하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 누구랑 일했을 때 일하기 힘들었냐? 네. 있었지. 언제가 힘들었냐면요. 어, 얘기하기 참 애매한데, 노예 네. 같은 상사랑 일할 때 참 힘들었어. 노예 같은 상사가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어, 뭐냐면요. 제가 저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월급 받고 그 회사 다닐 때.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말이지. 나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의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래. 역시 훌륭해. 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할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상사가. 그러면은 힘이 진짜 빠지죠. 음. 그런데 제가 그 힘이, 반대로 제가 일을 진짜 많이 하게 된 상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분한테는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었냐면요. 아까 신정현 씨가 얘기하는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 완전히 정반대되는 요청을 저는 그분한테 했어요. 상무님, 저는 놀고 즐기려고 회사 온 거 아닙니다. 저는 회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상관없으니까 밤 12시에 전화 거셔도 좋고요. 새벽 2시에 거셔도 전 상관없습니다라고 전 얘기했어요. 아예. 휴일에도 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일단은 그 당시에는 목적이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아니라 나의 업무 능력 향상이었거든. 그러면은 업무 능력 향상하려면 그때 입장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예, 윗사람한테 딱 붙어가지고 업무를 빨리빨리 배우고 많은 걸 경험하고 하는 게 좋은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거야. 근데 그때 상무님은 어떠셨냐? 와, 역시 크게 될 사람은 다르구만. 그렇다고 저를 맨날 새벽 12시에 전화 절 괴롭혔을까요? 아니, 내버려뒀어, 그냥. 대신에 내가 도와달라는 건 잘 도와줬지. 내 자세가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셨죠? 그랬던 거야.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뭐 일하기 편한 사람이고요. 내가 일을 해도 그거를 못 느끼는 인간들이 있어. 어? 열심히 했는데 몰라. 위에서 모르고 있어. 그러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아, 때려치고 싶지. 예. 어디 가서 열심히 회사에서 열심히 하니까 한다 소리가 너 괜히 타부서 일이나 도와주고 왔냐 이 나쁜 놈아 그러는 팀장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되게 짜증나겠지. 나는 사장님이 봤을 때 나는 좋은 사원이야. 사장님이 봤을 때 나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 팀장이 봤을 때는 타 팀을 위해서 일한 것 같아. 그럼 막 또 욕하는 거야. 이런 상황도 좀 있거든요. 예, 아이고, 답이 좀 길었나? 힘들 때가 나를 인정을 해줄 수준이 안 되는 상사를 만났을 때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자, 또 그다음 누가 하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정승일 씨. 그 가치관이 영상에서 봤었을 때 성장, 상생, 의리, 신뢰라고 돼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네, 게. 요 네. 가치관을 갖게 된 배경이나 사건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배경 사건은 잘 모르겠고 그냥 평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기 확언 이런 거 가끔 하나요? 자기 확언? 안 하죠. 안 한 분이 더 많을 거야, 여기에. 자기 확언을 매일 한 번씩 하시기를 저는 약간 권해드려요. 근데 좀 남사스럽긴 한데 저는 합니다. 혹시 그게 예, 무슨 얘기해. 뜻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단어의 뜻을 음, 그게 뭐냐면요. 옛날에 어떤 그쪽 전문가가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아, 이름을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믿는 거야. 이게 바로 성장이겠지, 성장.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이거를 매일 스스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매일 올리는 거야, 그냥. 자, 이게 성장인데, 저는, 일을 할 때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랬어요. 여기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정승현 씨도 직장 생활 좀 해보셨나요? 네. 네.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그랬어. 그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레벨이 좀 됐을 때, 우리 상무님, 전무님이 이게 프로젝트 나한테 얘기해. 야, 정책임, 그 당시. 정책 책임이 과장 레벨인 거예요. 그다음에 뭐 수석이나 수석부 차장 이랬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야, 프로젝트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걸 하고 싶은가? 라고 또 물어봐. 그럼 저는 또 역으로 물어봐. 아, 예. 아유, 시키는 건 해야죠. 시키면 또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선호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러면 좀 어려워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배울 게 많으면 좋겠고요. 프로젝트 하면서 배울 게 많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은 칭찬받을 만한 그만큼 어려운 프로젝트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어려우면 안 되고 사람이라면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상무님이 약속 하나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난관에 빠지면은 도와주실 약속만 해주시면 저는 어려울수록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무님이 감사하게도 진짜 최악의 프로젝트를 저한테 많이 주셨죠. 다른 사람들 막 PM도 쫓겨나는 그런 프로젝트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 1년간 했다고 할게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간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런데 실패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대기업에서는 프로젝트 많지 않아요. 네, 거의 다 성공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 제가 정수석이 프로젝트 운영했는데 하다가 이게 4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제가 돈만 까먹고 실패했다고 가정할게요. 위에 있는 상무님은 무사하실까요? 무사하지 않아. 이분도 잘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 나는 안 잘려, 오히려. 나는 정규 직원이고 그분은 계약직이야. 상무는 임원들의 계약직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위험해. 그래서 실패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 어차피.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쉬운 프로젝트라고 가정할게요. 평이하게 가는 프로젝트. 또 하나는 더럽게 기복이 막 이래 망할 것 같다가 살고 막 이런 프로젝트를 또 1년이 또 가요. 어디로 가면 제가 더 많이 배울까요? 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현명한 직원이라면 뭘 선택해야 돼요, 도대체? 당연히 후자죠. 많이 배우는 거로 가는 거야. 어차피 회사 돈으로 배우는 거야. 위기? 예, 항상 질렀어요. 저는 뭐라고 질렀냐? 저, 저는요, 이 프로젝트 차면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약속.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프로젝트 실패하면은 책임지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렀어요, 항상. 이 질른 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절대 싸우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같이 붙으면 안 되는 사람? 노인이에요, 노인. 노인.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은 절대 싸움에서 못 이겨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 가다 뭐 카지노 뭐 연속곡 볼 줄 모르지만 제일 무서운 놈이 뭐야? 지 얼굴을 칼로 긋고 들어오는 놈은 절대 못 이겨. 무서워가지고 못 질러. 그러니까 제가 거의 그 레벨이지. 이거 실패하면 저 퇴사하겠습니다. 질러버리네. 자, 이 자세로 했어요. 이 자세로 하니까 결과가 어때요? 예, 입사한 지 2년 만에 미국 주재원 가고 뭐 그랬잖아. 이게 다 그런 데서 튀어나온 거예요. 음, 아시겠죠? 자, 제가 이 두려움을 다 없애게 된 계기가 좀 있어, 사실은. 전에는 막 두려움에 떠는 막 쌤님이었거든. 쌤님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너드라고 하나 너드? 응?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서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확 바뀌었던 그런 계기도 하나 있었어. 자, 어쨌든 간에 질문이 뭐였지? 그 신조. 신조가 어쨌든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성장은 좀 무조건 성장 더 많이 배우는 게 저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본 개념이고요. 의리 뒤에 신의 그거는 제 그냥 기본 방침이에요. 은혜를 갚는다. 은혜를 갚는 거는 나한테 은혜를 주면 은혜를 또 갚겠지만 나한테 해코지 하면은 그것도 갚아드려야 되겠죠. 그게 공동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약간은. 아시겠어요? 정승현 씨 어때요? 신조가 좀 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음, 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좀 포괄적인데 어떤 방향으로 회의가 가는 게 이상적이고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이 좀 와, 궁금합니다. 엄청나게 고수준의 질문인데? 응? 엄청나게 고수준의 질문이에요? 아니, 질문 잠깐만. 동욱 씨가, 공동욱 씨. 공동욱 씨는 회사 일 해봤어요? 아니요, 회사 일 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저는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때 음, 이런 조언들을 들으면 음. 좀 그게 방향성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핵심을 하나 물어봤어, 나한테. 그리고 저는 대기업, 뭐, 대표한테도 제가 강의를 드리는데, 이 답을 얘기 드리면은 무릎을 쳐요. 근데 답은 되게 쉬운 답이야. 회의 방향이 뭐냐? 회의 방향은 무조건 투두 리스트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한다. 음, 그런데 투두 리스트 도출하는 방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겠죠? 네, 회의를 왜 하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 문제를 중심으로 놓고 회의를 하는데 그냥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투두 리스트를 도출하도록 그리고 참석한 그 책임질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각각 임무를 분산해주는 능력이 회의 주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대표가 되면은 나중에 직원이 몇 명 있을 수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은 하기도 하고 안 하도 아니, 안 하기도 하는데 안 할 확률이 80% 이상. 그렇죠? 알아서 하는 직원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그 독수리 같은 직원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독수리 같은 대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리 같은 직원들한테는 무조건 일을 심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독수리 같은 직원일지라도 일을 심어주면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일을 잘 하겠지.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꼭 제대로 적어야 된다. 회의록을 잘 적어야 되는 게 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게 또 많아요. 그 후에. 제가 심지어 이 강의만 4시간 하는 강의야. 그래서 많아요. 어쨌든 핵심적인 질문이 막 나왔어. 대단해. 음,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이런 질문하고 제가 답변 드리니까 재밌지? 재밌죠? 재밌으면 1번 또 쳐봐. 재미 또 더럽게 없으면 2번 치고. 예, 좋습니다. 자, 또 질문 또 품고 오신 거. 좀 뭐 터무니없는 질문도 환영해요. 네. 그리고 질문했던 사람이 또 해도 돼요. 자, 이은성 씨도 하나 하셔야지. 응? 네, 여기 강점에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나 그 기억 잘 못한다니까. 또 이렇게 내 그런 말 했단 하셨거든요. 말이야. 알았어. 하셨는데, 응. 처음, 이제, 처음 그렇게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신 건 언제인지 아니면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어떨 때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어, 그냥 성공 요인에 이렇게 작성되어 음, 있었어요. 오케이. 내면의 소리는요, 어찌 보면은 자기 묵상이잖아요. 그 내면의 소리가 많이 이거 묵상한다고 나오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 안 나와. 이게 내면의 소리가 어디서 자주 나오냐면요, 샤워하다가 자주 튀어나와. 그렇지 않아? 샤워하다가 튀어나오고, 걷다가 튀어나오고, 뛰어놀다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저는 좀 그렇더라고. 샤워하다가 근데 내면의 소리가 나오면은 적기가 좀 힘들잖아. 그러면 까먹어. 그러면 또 까먹어. 그게 쌓이면은 좀 기억되기도 하는데요. 자,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건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나 사명이나 이런 게 솔직히 명확합니까? 그 아직은. 누구도, 그렇죠. 아직은이 우리 여기 계신 초년분들만 아직은이 아니라 나이 뭐 60, 70 된 분들도 다 아직은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기 교수님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야, 정답이. 그래서 그 사명 선언문도 그 김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안내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많이 쓰시잖아요. 그 사명, 미션이잖아요. 그것도 고정되지 않아. 인생의 포인트별로 계속 바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흘러가는 걸 본인이 느끼고요. 그냥 만족해야 돼. 만족스러워야 돼, 그냥 스스로. 그걸 느껴야 돼요. 어. 인생 포인트에 따라 그게 너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어.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내면의 소리. 그동안 몰랐던 국가의 소중함이 막 내면에서 막 느껴질 거 아니야. 애국심이 막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폭탄이 빗발쳐도 나가가지고 싸울 이런 용기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을 아마 그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바치는 거를 그 사람들의 미션으로 지금은 적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 그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나도 배우는 입장인데 누굴 내 능력으로 뭐 도와준다,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거 쓰기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가장 와닿는 거를 적고 좀 우선은 적고 그다음에 변경시켜 나가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래서 본인이 뭘 좋아하나 이렇게 따져보세요.
전 제가 뭘 좋아하나 이렇게 곰곰이 따져보고 평소에 공부하기 귀찮으면 저는 장난감 갖고 놀거든. 여러분도 그러나? 막 장난감 갖고 놀아. 막 전 책상 옆에 막 장난감 총만 세 개가 있어. 그 저기 벽에 보면은 막 타겟도 두 개나 있어. 타겟이. 그 하나 너덜너덜해. 하도 쏴가지고. 웃기지. 너덜너. 그런데 총을 또 살까 그러는데 잘못하면 또 와이프한테 혼날까 봐 또 눈치 보고 있어. 못 사. 애들도 아니고 그런데 야 이게 애들이 노는 총이냐? 저쪽에 타겟이 가끔가다 우리 애들이랑 사격대회 하거든. 근데 꼭 내가 이겨. 그래서 애들 돈을 내가 좀 삥 뜯지. 음. 우리 딸애도 이거 총을 잘 쏴. 얘가 제법. 아들은 군대 갔다 왔거든, 지금. 군대 갔다 바로 제대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놈보다 딸이 더 총을 더 잘 쏴. 좀 웃겨요. 예, 어쨌든 그렇게 이 내면의 소리를 듣다 보면은 난 장난감을 좋아하는 내면이 뭐 장가? 뭐 이런 그 엉뚱한 생각도 좀 하는데 뭐 엉뚱하다고만 또 할 수도 없어요. 아마 제가 금수저라 돈이 막 건물이 또 몇백억짜리 있어가지고 매달 이렇게 몇 천씩 나오고 그냥 빙빙 놀아도 되는 백수 건달해도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다. 뭐 아마 몰라 내가 뭐 사격장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 세상 모르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 스스로 만족을 해야 되니까 한번 조용한 시간 가지고 느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오케이? 진리 없어, 진리 없어. 좋아, 이제 자 질문 안 하신 분도 있죠? 누가 냈나? 우리 진호준 씨 한마디 해야지. 응. 어, 10대 때 가장 응? 좋았던 추억이 뭔가요? 나의 암흑기였어. 있잖아. 그런 거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 애들이 얘는 앨범 가지고 뒤적거려. 뒤적거리면서 난 이땐 이랬지, 이땐 이랬지. 그럼 제가 뭘 하는지 알아요? 이 자식들, 나이 몇 살짜리가 벌써 과거를 되새기고 자빠졌냐? 미래를 봐야지, 막. 전 이렇게 약간 농담반 진담반으로 아주 그냥, 뭉개. 그러니까 과거를 잘 안 봐. 과거를. 왜?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네. 어쨌든 막 그 어린 나이에 막 과거 옛날 사진 보면서 과거 추억을 되새기고 그러면 난 뭐랄까 맨날 그래. 야이씨 미래지향적으로 좀 살아라. 나중에 뭐 할 거를 좀 생각해 오히려. 10살 때까지 큰 추억 솔직히 뭐가 기쁘면 잘 모르겠어요. 추억도 없어. 아니 뭐 추억이야 있지. 기억이야 있는데 어릴 때는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았어.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게 어린이기도 하잖아. 어른들은 어린애들, 나야 너 걱정 없어 좋겠다 그러긴 하지만, 걱정도 없지만 권리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게 어린이들이야. 어? 얼마나 답답하고 불쌍한 게 어린이인가, 솔직히 생각하면. 그렇죠? 말 안 듣는 애들은 또 말 안 듣다고 얻어 터져야 되고. 어, 참, 그랬어요. 빨리 어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진호전 씨의 답을 내가 못했네. 좋았던 추억 잘 모르겠어. 뭐 감성적이질 않아. 어디 가서 뭐 경치가 좋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뭐 잘 안 해, 저는. 그냥 회색빛 이 빌딩 숲이는 파란 숲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스타일이에요, 좀. 현실에 너무 적응이 됐나 보다. 응. 진호준 씨도 이제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는데 딱 적응하면 되겠지. 응?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14시간인가? 네. 12시간인가? 헷갈리네. 24시간이고 24시간에서 8시간 빼면 16시간 맞네요. 자, 좋아요. 어쨌든 뭐 진효준 씨 알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를 잘 안 본다. 자, 우리 황중석 씨도 한 말씀? 어, 그 젊었을 때 꼭 해야만 하는 것 중에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 해야만 한다면은요, 다양한 지식을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젊었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이 읽고, 많이 묻고, 많이 지르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음, 음. 만약에 저보고 뭐 박지성의 삶이 부럽냐, 김연아의 삶이 부럽냐, 김연아는 성공한 게 아니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은 아마 여기요. 양혜린 씨가 김연아처럼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 이렇게 할 텐데요. 저는 김연아를 저의 관점에서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딱 하나 부러운 건 있어.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는 좀 부러운데 나머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걔는 어릴 때, 그 고등학교 때까지 인생을 그냥 빙판위에서만 노네야. 여러분보다 똑똑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지식적으로. 그것만 했잖아. 학교도 잘 안 다니고 계속 빙판만 돌아다니는 애잖아. 지금 걔가 돈을 벌어오는 게 없다면은, 그리고 얼굴이 조금 이뻐가지고 모델 하는 걸로 돈 버는 거 외에는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국민 요정으로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김연아가 그 분야에 성공했다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저는 별로 부럽지가 않아. 여자라면 안 부러울 것 같아요. 돈 빼고는. 여러분 어떤가요? 아, 황종석 씨, 저의 포인트 뭐냐. 젊을 때, 일단, 지식을 많이 쌓고, 시각을 쫙 넓혔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내면의 소리를 좀 듣고, 이거다, 꽂히는 거 있죠? 그러면은, 3개월 정도를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 3개월 이상.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거야. 이건가? 그런데 이게 진짜 내 거 같아. 그러면 3개월이 아니라 1년, 3년 파야지. 근데 아닌 게 벼. 그래도 3개월은 파. 그럼 다른 걸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옮겨 다닐 때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잘 안 되겠죠. 헛발질을 너무 많이 하겠지. 그래서 지식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질문 뭐 또 혹시 남은 거 있으세요? 질문하고 싶으신 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저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음, 그 멘토님의 인생 테마를 제가 그 추측을 해보는데 같이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매일 뭐 대학을 가는 것도 뭐 자격증 따는 것도 박사가 되는 것도 하나하나 벽을 넘어가면서 이제 그리고 취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대표님까지 된 것도 그 하나의 단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단계 현재 시점에서 그 전 단계에서 지금 단계로 넘어왔을 때랑 다른 이제 행복 지수나 이제 그때 당시 느꼈던 고찰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 좀 너무 큰 것 같은데? 전 단계에서 넘어갔을 때, 뭐? 행복? 고찰? 단순히 구체적으로 그 뭘까요? 멘토님의 지금 그 직업 하시는 일에 대한 음, 그 생각이나 음,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10점 만점에 이제 그런 것들 음. 궁금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다녔다면은 이렇게 많은 책을 못 봤을 것이고, 많은 사람 못 만났을 것이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이쪽으로는 인정을 좀 받았는데, 사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떻게 좀 더 했어야지 좀 이게 단단한 회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아쉬움이 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얘기하죠. 평소에 행복해라, 뭐, 만족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래요. 만족하면 끝이다 그래요. 만족하면 끝이다. 안분지족하잖아요.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안분지족인데, 안분지족하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삼성에서 막 순이익을 분기 뭐 10조씩 내고 그럴 때, 분기가 10조니까
1년은 막 40조야. 40조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 F-35 하나에 얼마죠? 2천억 정도 되나요? 1천억, 2천억 되나 그러지? 2천억 정도 될 거야. 그게 몇 대야? 몇백 대, 몇백 대. 40조면은 그런 게 한 100대 이상인, 100대가 아니라 아마 300대, 300대 살 수 있는 돈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정도 사면은 어느 정도 규모냐? 한 개 나라를 그냥 없앨 수 있는 그런 돈이야. 무력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 사람들이 그 1조 감각이 없어요, 요즘에는.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큰 돈을 한 회사에서 벌었을 때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 회사 잘못하면 10년 내에 망한다 그랬어요. 삼성. 이 양반은 만족을 절대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실제로 사장단들, 삼성에는 사장이 되게 많아요. 수십 명 있어요. 다 불러다가 한 명을 다 조지는 거야. 당신 10년 후까지 할 마스터 플랜 내놔.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막 박살 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익 좀 남겼다고 당신 지금 샴페인 터트릴 때냐? 막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때요? 삼성이 오래 가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축포 터트리고 막 이런 회사들 어때? 다 마실 갔어요. 다. 대기업 수명이요. 30년이 안 된다 그래. 근데 삼성은 그런 좀 괜찮은 CEO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그 어떤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만족하거나 어느 정도 회사가 되고 만족하거나 이러면은 발전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뭐 제 성향도 사실은 만족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만족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앞으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그 패턴으로 저는 우선은 갈 거고요. 어느 정도 경제 수준으로 뭐 금수저 레벨로 제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까지는 있어요. 그 다음은 뭘 하고 싶냐? 필요한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레벨이 좀 되고 싶어. 지금도 저는 사업을 그 꾸역꾸역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막 누구를 퍽퍽 도와줄 만한 입장이 아닌 거야. 그게 저희 속으로 또 이것도 불만이야. 내가 나를 만족할 수가 없어. 내가 자비로우려면 인심이 어디서 난다 그래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러죠. 자기가 찌들리면은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본인이 찌들리면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찌들리지 않게 끝까지 갈고 닦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좀 썰렁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황종석 씨, 사진 켜주실래요? 사진 한 장 찍어야지, 우리. 응? 그리고 그 혹시, 이 질문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 더 하셔도 돼요. 지금 시간 잠깐 더 낼게요. 자, 황종석 씨 듣고 있어요? 사진 하나 찍읍시다. 우리 단톡방 올려야 되잖아. 네, 자, 얼굴 올리고. 자, 이럴 땐 좀 웃어야 돼. 우리 그 사람들 뭘로 판단한다고? 표- 표정으로 판단해, 표정으로. 딴 거 다 필요 없어. 자, 하나, 둘, 웃어. 세 장 찍을게. 좋습니다. 좋아요. 자, 혹시 뭐 마지막에 또 질문? 잘했어요. 마지막 질문 없고? 어, 네. 가벼운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좋아요. 네. 그 플래너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이거 클라우드로 가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다 태블릿 PC가 있고 클라우드 형식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갈 생각이 있냐고요? 네. 프로그램 갈 생각도 있지. 있는데 지금 당장 안 하는 이유는 여윳돈이 좀 있으면 할 것 같아요. 여윳돈이 지금 좀 없어가지고 누가 좀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할 것 같아. 왜냐면 그것도 좀 그쪽으로 질르려면은 한 1억은 5천에서 1억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투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현재. 그래서 지금은 보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보니까 그래. 저도 디지털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손끝에서 나오는 이 감성과 이 창의성이 아직은 이게 타이핑보다 훨씬 우세한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책을 쓸 때도
초안을 여러분이 타이핑을 치면은 창의적인 게 별로 안 나와. 그런데 항상 A4지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다 펜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두꺼운 펜으로. 그럼 창의력이 되게 잘 나오는 거 있지. 진짜로 그래. 그 다음에 쳐놓고, 그 다음에 그걸 프린트아웃 한 다음에 다시 종이를 만년필로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냥 멋진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이가 아직도 강점이 많다. 라는 거 그냥 하고 싶네. 얘기 드리고 싶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오늘 어땠는지 뭐 10초씩만 얘기해 볼까? 우리 박정도 씨. 오늘 어땠나요? 박정도 씨. 오늘 굉장히 그 완전히 좀 저희보다 경험한 게 더 많으신 멘토님에게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공부하는 마인드, 그런 에너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각오로 이런 공부들을 할 그런 건지, 그런 에너지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들 이렇게 이럴 때 박수를 쳐줘야 돼. 다들 아주 좀 썰렁해도 박수 쳐야 돼. 오케이? 자, 좋아요. 우리 신정현 씨, 한 말씀? 이번 시간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멘토님을 만나면서 진짜 면접 보는 느낌이었고, 좀 많이 알아가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면접 보는 좀 어려웠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예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재밌었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아,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질문 많이 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누가 하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 그 이상으로 네. 멘토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유 감사합니다. 예. 어? 그다음에 누가 하실래요? 화면대로 할까? 황종석 씨?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현장감 있게 들은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새롭고 네,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감 있는 경우. 좋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 할까? 정승일 씨? 네, 그 독서법 많이 알려주셔서 네. 그거 한번 해서 다양한 책들 많이 읽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은성 씨? 네, 저도 어떤 책이든지 일단 도움이 무조건 되니까 많이 읽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라는 부분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 남았지? 자, 양혜린 씨? 어, 오늘 이렇게, 음, 일단 멘토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좋았고요. 음, 또 요즘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 조금 이렇게 메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진짜 하는 거 안 하는 거 차이가 있구나를 좀 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호준 씨? 네, 멘토님이 되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도움이 됐고 감사했습니다. 네, 끝까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저한테 뭐 연락할 거나 그런 거는 제가 단톡방에다가 그 우리 이 사진도 올려놓을 거고 제가 그 정CW 컴 걷다 하면은 제 그 채널톡도 할 수 있고 연락처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은 예, 단톡방에 써놨어. 클릭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음. 자, 그럼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2시간이나 했네.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었는데 허둥대는 바람에. 여러분 뭐 길어서 더 좋죠, 사실은. 예.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어디서 뵈면은 자, 인사 아는 척 하시기 바래요. 알았죠? 아, 그리고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는 건 뭐다?
사람들은 많은 리뷰를 좋아하지, 사람들. 정철대 필름 만났는데, 와, 짜증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 싫어하겠지,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만났는데 도움이 좀 됐어라고 하면은 친구들도 역시 도움이 된다고 할 거고요. 여러분이 오늘 어땠나? 이런 거를 뭐 카페에다가 후기도 많이 써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 네, 여기 녹화본은 제가 그냥 통짜로 해가지고 여기다 딱 올려줄게. 알았죠? 오늘 인터뷰한 네, 녹화본. 알았죠? 예.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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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